내 몸이 젊고 건강해지는 힐링 하우스. 건강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자, 그리고 알찬 건강 정보를 알려줄 우리 집 주치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역대급 한파가 예보돼서 그런지 몸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 유난히 더 춥고 쌀쌀한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맞습니다. 예. 저는 겨울만 되면은 맥을 못 추는 편이거든요. 왜요? 추위도 많이 타고 약간 뭐랄까 장기침도 나고 면역력도 좀 떨어지는 거,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겨울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다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게 혈관 질환. 맞아요. 실제로 기온이 1도씩 낮아질 때마다 혈압이 1.3씩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래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1.7%씩 증가한다니까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주인공과 함께 혈관 건강 지키는 특급 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맞아. 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이혜정입니다. 네, 요즘도 열심히 뭐 프로그램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행사도 하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활발하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 미모가 그대로 10년, 20년 가까이 지났어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믿게 되잖아요. 네, 저도 더 놀라운 거는 몇 년 있으면 이제 칠순이세요, 사실은. 내년입니다. 내년 70이. 네, 내년이죠. 네. 내년이세요? 네, 벌써요? 내년입니다. 혹시 뭐 건강에 대한 고민 같은 건 없으세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왔잖아요. 네, 한 10년 조금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위기를 겪었죠. 근데 그때 제가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24시간을 쫄게서 이제 대학에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때구나. 행사도 하고 막 이럴 때인데 너무 바쁘셨어요. 진짜 그날 제가 대학에 강의를 8시간 연강을 했어요. 다른 날 스케줄 때문에 이제 몰아서 하느라고 예. 이제 차를 집에 간다고 탁 앉았는데 제가 책을 들고 있었던 책이 뚝 떨어지면서 여기 얼굴이 조금 이렇게 왜 치과에서 마취를 하고 났을 때 안 깬 약간 것처럼 얼얼하게 마비된. 얼얼한 거예요, 얼굴이. 제가 만지니까 뜨끈뜨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뭐 침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백밀러로 저 매니저가 보고 왜 그러시는 거냐고 얼굴이 여기가 벌겋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빨리 급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가서 바로 이제 MRI도 찍고 뇌혈류 검사도 하고 이제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진짜 빨리 자랐다고 이거 놔뒀으면 뇌졸중이라는 병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때 며칠 입원해서 검사 이제 하면서 다 이제 좀 치료를 하게 됐죠. 그때 정말 너무 놀랐었어요. 그때 정말 만약 놀라셨겠어요. 골든타임 놓치셨으면 큰일 나실 뻔했네요. 제가 유일하게 남편 덕을 그때 봤습니다. 진짜 딱 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유일은 아니고 유이, 유삼도 있을 아니에요. 거예요. 기억하는 오로지 하나예요. 오로지 하나예요? 네. 근데 정말 제가 뵐 때마다 항상 늘 건강하게만 보이시거든요. 씩씩하시고 엄청 열정 넘치시고 이런데 저런 일이 있으셨다니까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주변에도 보면은 좀 갑작스럽게 뇌졸중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진짜 갑자기 들어와요. 네,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사망 원인 2위에 꼽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그리고 또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일교차가 극심한 이맘때 자주 발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하겠죠. 자, 겨울철에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큰 부담을 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혈액의 점도 혈액 응고를 증가시켜서 이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실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금 12월과 또 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에 조심해야 되네요. 네, 이뿐만 아니라 뇌졸중이 정말 무섭고 또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바로 극심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뇌졸중 발병 후에 몸이 말끔하게 회복되는 일은 단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무려 73%는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단순한 걷기나 계단 오르기, 일어서기 같은 행동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네. 이러한 신체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가 않아서 그렇죠. 심리적인 위축과 우울감, 심지어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두고 일명 침묵의 저격수, 죽음의 저승사자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발병 1년 이내 사망률이 19.3%고요. 65세 이상에서는 무려 30.6%에 달할 만큼 굉장히 높다. 그 치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발병을 하게 되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하고 또 생사도 장담을 하기 힘든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데 우리 이혜정님께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찍 발견하고 병원에 도착했던 게 정말 천운이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걸 제가 남편에 대한 고마움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 빨리 잘 갔다는 생각을 하는데 검사하느라고 며칠 입원해 있는 그 병동이 뇌졸중 환자들 병동이었어요. 내가 정말 조금 늦게 왔으면 나도 저렇게 됐었겠구나. 와, 내 미래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죠. 그때 뇌졸중이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이렇게 알게도 됐죠. 네, 맞습니다. 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 질환 특성상 갑자기 발병하게 되고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방치하신 분들이 꽤 계시고요. 치료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몸이 보내는 전조 증상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미니 뇌졸중입니다. 미니 뇌졸중이라고 있어요? 네, 이 미니 뇌졸중의 정식 명칭은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일종의 뇌졸중 발병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고요.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에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마비라든지 행동 이상, 발음 이상, 두통, 균형 감각 등의 이상이 생겼다가 24시간 이내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중에 43%의 경우에는 발병 일주일 전에 그리고 17%는 발병 당일에 미니 뇌졸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군요. 뿐만 아니라 이 미니 뇌졸중을 겪은 사람의 20% 정도는요 90일 이내로 뇌졸중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몸의 변화를 그러니까 잘 감지할 수 있도록 내 건강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 뇌졸중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사실은 이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고 그리고 사망 위험까지 높이는 이 뇌졸중이요.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녹슨 혈관 때문입니다. 녹슨 혈관?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안타깝게도 자연스럽게 노화를 겪게 되잖아요. 그 신호 중에 하나가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는 현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피부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 있는 혈관도 노화와 함께 늙어가면서 점차 녹슨 혈관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 녹슨 혈관은 혈관의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뇌졸중과 같은 중증 질병도 일으키게 되고 수명을 앞당기는 등 우리 몸 전반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딱딱하게 굳는 이 녹슨 혈관의 정체가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딱딱해진다. 녹슨 혈관이 곧 동맥경화증을 말하는 거였군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몸도 뻣뻣해지고 막 이런 것도 서러운데 혈관까지 뻣뻣해진다고 생각.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왠지 억울한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억울하다고 그랬잖아요. 나이 드는 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정말 혈관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또 한 번 들거든요. 이게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한테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한쪽은 젊고 건강한 혈관이고요. 다른 한쪽은 녹슨 혈관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요. 먼저 젊고 건강한 혈관일 때 상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망치로 때렸는데 굉장히 탄력 있고 탄성이 있으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젊고 건강한 혈관은 말랑말랑하고 탱탱하게 탄력이 좋아서 이렇게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도 유연하게 잘 대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몸도 젊고 건강한 혈관일 때는 외부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녹슨 혈관일 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러니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혈관이 터지는 거구나. 네,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도자기 깨지듯이 터지네. 자, 우리 몸의 혈관은 30대를 기점으로 점차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 지금 보신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녹슨 혈관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럴 때 혈관에 충격이 가해지면 혈관 벽에 상처가 나고 혈액이 가하는 압력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터져버리고 맙니다. 자, 이것은 곧 녹슨 혈관을 오래도록 방치를 했을 때 뇌졸중과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그냥 치료 안 하고 놔뒀으면 저런 혈관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보니까 너무 겁나고 무섭네요. 화장창 유리창 깨지듯이. 무슨 그릇 박살나듯이 맞아요. 저렇게.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저렇게 혈관이 딱딱하게 변하고 또 결국에 이제 버티다 못해서 파열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뇌졸중이 생겼을 때 심각한 후유증이 따라오는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보니까 너무너무 눈에 확 들어오고 머리도 들어오죠. 자, 더욱 문제는 녹슨 혈관이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뭐 심장, 뇌같이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큰 혈관뿐만 아니라 미세한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미세혈관은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그런 혈관이라는 뜻인데요. 그 굵기가 머리카락의 10분의 1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 몸에 막 그물망처럼 안 가 있는 데가 없게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녹슨 혈관으로 변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 자,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은 혈관은 있지만 혈액이 흐르지 않아서 퇴화하는 유령혈관이 됩니다. 와, 유령혈관이요? 자, 우리 몸에 이러한 유령혈관들이 늘어나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또 심장과 같은 큰 혈관 세포에도 그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은 물론 심내혈관 질환, 심지어는 암과 치매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와, 치매까지? 실제 이 혈관 건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강 외계인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른손이 많이 불편해 보이세요. 오른손이 불편하시구나. 손이 완전히 곱아서 이렇게 못 쓰시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저러면 꼼꼼히 씻는 것도 힘들고. 그렇네요. 뭐 옷도 다 젖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오른손이 신경이 다 죽어서 오른손을 못 쓰는 데가 모든 일을 왼손으로 하는데 자주 쓰는 손이 아니라서 화장실에 가서 씻고 세수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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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들어. 어느 날 외출하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쓰러졌어요. 눈 떠보니까 중환자실에 있었고 뇌출혈 진단 받았어요. 온몸이 마비가 돼서 말도 못하고 손가락질도 못 움직였어요. 왼쪽만 겨우 돌아와 생활하고 있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였군요. 갑자기 쓰러지셨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요. 대비도 못하시고 놀라셨을까. 너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아휴, 힘들어.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니까 약도 많아요. 작은 약을 이렇게 빼고 드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일이다.
너무나 병이 많아가지고요. 한 해 한 해 가면서 약이 더 늘어요. 어쩌다 이렇게 건강이 망가지게 되셨을까요? 젊었을 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밥도 안 챙겨 먹고 건강 관리를 안 했더니 고혈압 진단 받았어요. 그런데도 건강 관리 안 하고 당뇨, 고지혈증 오고 경동맥, 협착증까지 왔어요.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왔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대요. 조금 미리 관리하셨으면 맞습니다.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또 겨울에는 이제 또 단추 같은 거, 지퍼 같은 거 많이 이제 해야 될 텐데 이게 또 힘드시겠다. 아, 저거. 예전에는 건강할 때는 다니고 싶을 때 막 볼일 보러 다니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옷 입는 것도 불편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너무 힘들고요. 단추도 이렇게 잘못 잠그고 나가고 볼 일이 있어가지고 뭐래도 슈퍼에 가서 사야지 되는데 혼자 갈 수가 없어서 너무나 일상생활에 불편해요. 사람이 점점 바보스러워져요.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하지 않고 내 자신이 후회스럽고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혼자서 씻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쉬운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했는데 그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망가진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 거는 건강이 망가진 이유가 고혈압, 당뇨, 이 만성 질환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런 증상이 벌어졌을 때 혈압 검사를 하니까 혈압이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선생님께서 약을 이건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할 확률이 많으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거였는데 그래도 예방해야 되니까 먹겠습니다 해서 이제 약을 먹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혈압이 아직은 큰 문제가 없고 그냥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검사를 했는데 제가 당화혈색소가 6.0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초기 당뇨가 시작됐다고. 근데 당뇨는 더군다나 가족력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당뇨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걱정이 됐고 혈압, 당뇨? 이러면 이거 뇌졸중으로 진짜 뇌경색이나 이걸로 발전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체중을 한 20kg 정도 뺐죠. 일단 뇌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증상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증상을 느낄 때쯤에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뇌졸중은 발병 후에 재발률이 최대 30%에 달한다고 하고요. 뇌졸중이 재발하면 처음 발병했을 때보다 그 후유증과 중증도가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뇌졸중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실제 고혈압을 앓는 경우에 뇌졸중 발병 위험은 무려 5배에 달하는데요. 5배나요? 네. 혈압이 상승하면 혈액이 혈관을 지나갈 때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벽이 쉽게 손상이 됩니다. 이때 혈관 속을 떠다니는 불순물이 혈관벽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쉽게 쌓이게 되고요. 결국 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 혈관이 점차 딱딱해지는 녹슨 혈관이 진행됩니다. 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피떡인 혈전이 생성됩니다. 만약에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혈관 쪽을 맞게 되면 뇌 쪽으로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뇌졸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당뇨를 진단받은 상황이라면 남들보다 2배, 심지어는 3배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혈당이 상승하게 돼서 고혈당 상태가 되면요. 우리 몸의 혈액은 마치 설탕이 녹아있는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전신순환에도 방해를 조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양분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혈관의 경우에는 금방 죽게 되고요.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면 될수록 탄력성도 잃고 녹슨 혈관이 되기가 쉽죠. 이는 곧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터지거나 막히는 뇌졸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실제 당뇨병을 앓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발병할 위험이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6배나. 자, 그렇다면 이혜정 선생님께서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특히 혈관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걸어야 되겠고 더 열심히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재발 없이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건강한 거죠. 그래도 자만 안 하겠습니다.